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속담 중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송충이도 자기가 먹고 싶으면 솔잎 말고 뽕잎, 배춧잎, 깻잎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먹고 싶은 건 먹어야죠. 선택의 자유는 제한되는 게 아니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 거주 중인 40대 주부입니다. 전 부잣집의 맏며느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인 저는 아무거나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고 있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맏며느리 규율로 인해 먹는 것도 제한받았었지만 말이에요. 전 천년의 사랑도 차게 식는다는 3대 독자의 시누이만 줄줄이 3명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살짝 보태는 바람에 속아 넘어갔지만 말이에요. 여동생이 있다고만 했지 3명이나 있다고는 말 안 했거든요. 남편은 수수하고 길거리에서 10명 중 9명은 하고 다니는 평범한 행색의 남자예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 납품업체 배달 직원으로 알고 지냈는데 여느 때처럼 근무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제가 잠깐 바람 쐴 겸 회사 밖으로 피신했는데 그 앞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배송이 끝나고 잠시 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표정도 안 좋고 잔뜩 심통이 나 있는 절 발견하고는 다정하게 물었어요. 일하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평생 일 안 해도 되게 해드릴까요? 많이 지쳐있고 힘들었던 제게 남편의 그 제안은 그 어느 꿀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은 시작이 되었고 전 그저 보통의 집안의 보통의 아들, 평범한 영업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까지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남편 동료의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하고 말이에요. 결혼 준비 때문에 남편이 반차도 많이 쓰고 연차도 많이 사용해서 전 한편으로 밉보여서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드릴 음료수와 떡을 잔뜩 챙겨서는 남편 회사에 들러 잘 부탁드린다며 열심히 떡을 돌렸죠. 그러면서 넉살을 부리며 많이 업무를 빼먹어도 이쁘게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동료가 하는 말이 에이, 그럼요, 당연하죠. 이 회사 회장님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동료분께서 되려 저에게 굽신굽신 인사를 하며 남편이 그 회사 차기 회장이라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저와 같은 소시민인 줄 알았고 묻지도 않았고 남편 행색이 그렇게 남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딱 보면 물류 영업직 일하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게다가 차를 한 번도 끌고 다닌 적이 없어서 전 차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 들어설 때 광이 번쩍번쩍 하던 차 한 대가 남편 거라는 거예요. 서울은 지하철이 더 빠르니 업무할 때는 거의 지하철을 이용한다면서 말이죠.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저 멀리서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후광이 막 비추는 거예요. 너무 눈부셨어요. 그때는. 맨날 입는 공장 점퍼가 명품으로 보이고 1, 2만 원 해 보이던 남편의 전자시계가 한정판 장인의 시계로 보이더군요. 역시 선입견이란 무서운 것이었어요. 바깥에 널리고 널린 흔한 남자인 줄 알았던 남편이 이 큰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허리가 숙여지더군요. 다가오는 남편에게 전 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저도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평생 일 안 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지 몰랐어요. 전 그저 저 꼬시려고 맘에도 없는 말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말만 받아들이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버텼단 말이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꿈에 그리던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계속 절 붙잡는 과장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당당하게 저 이제 일 안 해도 돼요. 하고 말을 남기고는 그 길로 바로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직서 찢어버리고 싶네요. 집안 일을 하는 것보다 회사 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퇴근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집안일은 퇴근이 없고 집안 사람들은 계속 집에 있다는 거 말이죠. 여름이 지나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빨리 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전 그대로 따랐고 상견례 때부터 전 그들이 사는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남편은 아무 말 없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남편의 여동생 첫째 시누이라는 겁니다. 자기네 집안은 지켜야 하는 10계명이 있다면서 상견례 날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을 하라는 거예요. 집안 규율이니 어쩔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입는 옷에 브랜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꼭 그 명품 브랜드 착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대략 이름만 들어도 한 번도 구매해보지도 못한 쳐다도 못 볼 명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가격을 알아보니 정말 구매할 수도 없는 금액들이었습니다. 지시한 그 옷들이 아니면 상견례 때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된다라나 뭐라나요? 그래서 다른 방책으로 명품 대여샵을 급하게 알아보고는 풀 착장으로 하루 대여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뭔가 앞으로의 저의 고행이 엿보인다며 결혼 후 시댁 생활이 순탄할지 걱정하시더군요. 겨우겨우 시댁에서 억지로 끼워놓은 틀에 맞춰서는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어마무시하게 비싼 레스토랑으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원래 상견례면 깔끔하게 식사할 수 있는 한식으로 대부분 준비한다는데 남편 측에서 양식 코스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격떨어져 보일까봐 전날 부모님과 함께 그 레스토랑 음식들을 싹 다 파악하고 어떻게 먹는지, 어떤 코스를 먹을 때는 포크를 쓰는 건지 수저를 쓰는 건지 일일이 파악했어요. 미리 공부를 해간 거죠. 부모님께 단단히 숙지를 시켜드렸고 드디어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늘 수수하고 그저 범생이 같은 남편도 그날따라 엄청나게 빼입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한가요? 알맹이가 수수하면 아무리 꾸며도 수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게 저에게 검은 옷을 입으라며 신신당부하던 시누이들은 하얀색으로 맞춰 입고 나왔더군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경우지 싶었어요. 저희 가족은 저를 비롯해서 상갓집 저리 가라였거든요. 자리에 앉고 어색한 대화가 한참 이어지다가 조금씩 코스 요리들이 나왔어요. 저와 부모님은 다 꿰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음식들이었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 먼저 식사하시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이상했습니다. 첫 요리가 달팽이 요리였는데 어떻게 먹을 줄 몰라서 한참을 두리번대다가 껍질 벗기는 도구가 따로 있는데 나이프를 망치같이 쓰면서 거의 달팽이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서 먹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싶을 때 심지어 시누이는 낑낑대다가 달팽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제 남편 눈퉁이에 맞았어요. 첫 식사부터 꼬여서는 전 남편의 눈을 부여잡아주고 화장실로 후다닥 가고 민망했는지 시댁 식구들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물으니
그 레스토랑 처음 가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친정 식구들은 시댁에서 자주 가던 곳이니 먼저 그렇게 자신있게 추천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상하고 불편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거니 하고 넘겼죠. 원래 결혼하고 바로 시댁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그 시누이에게 연락이 와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새로 식구가 더 늘어나니 정비를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심 어떻게 절 반겨주실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고 했던 기간이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6개월이나 지체되었어요. 전 결혼을 했지만 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 6개월을 솔로 아닌 솔로로 지냈습니다. 뭘 얼마나 거창하게 준비하시나 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고 집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는 딱히 관심이 없었고요. 꼭 제가 재촉하는 느낌이 들까봐 오랜 시간이지만 따로 연락하거나 보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댁 입성날 막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드라마에서 보던 부잣집이랑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유니폼도 입고 있고 주방 일하시는 여러 가사 도우미 분들이 하얀 모자에 하얀 앞치마도 하고 말이에요. 드라마가 마냥 허상은 아니었구나 하고 신기했죠. 게다가 굉장히 비싸 보이는 고양이도 보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옷차림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부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를 앉혀놓고는 이 집안에 대한 설명을 일장연설하셨습니다. 집이 넓어서 찾기 어려우니 미리 숙지를 하라고 하시고는 상견례 전날 잠깐 내비쳤던 이 집안의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 10계명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라, 격식에 맞게 먹어라 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음식 먹는 소리를 내면 너무 천박해 보이니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하시고는 첫째 시누이가 못 배운 티 내지 말라면서 저에게 너무 얄밉게 말하더군요.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이나 쩝쩝 소리 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사람을 곁에 둬본 적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나 식사할 때 소리 내지 말라고 조심하라던 그들이 같이 처음으로 식사하게 된 식탁에서 전 쩝쩝이 중창단을 보았습니다.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 어쩜 일부러 저러는 걸까 싶게 쩝쩝대는데 나중에는 잠결에도 환청처럼 그 쩝쩝 소리가 들리더군요. 물 마실 때도 쩝쩝 소리 내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이고 복스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게 말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나 언행 불일치인 사람들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제가 10계명이라는 걸 받았다고요. 남편은 그런 게 있었냐며 오히려 저한테 되물더라고요. 뭐? 웬 10계명? 가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장난치는 거 아니고? 그러더니 언제 자기들끼리 정한 것 같다며 대충 장단만 맞춰주라는 겁니다. 새로 며느리 들어왔다고 텃세를 부리고 싶었던 건지 유세를 떨고 싶었던 건지 말이에요. 참고로 이 집안의 가훈은 분수를 알자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두 번째는 늘 참하게 단정하게 입어라예요. 둘째 날 제가 무릎 아래로 오는 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녔는데 둘째 시누이가 절 불러 세우는 거예요. 옷차림이 너무 경박스러운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느 부분이 그런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헛웃음을 막 치면서 말대답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저와 둘째 시누이가 대화하던 중에 옆으로 지나가던 셋째 시누이가 하의가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의 실종이라고 하죠. 큰 티셔츠에 아주 짧아 티셔츠에 가려진 짧은 바지를 입었더라고요. 팬티만한 바지요. 전 둘째 시누이의 말에 대꾸 없이 셋째 시누이의 바지를 가리키고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 대놓고 트집인 거잖아요. 지들은 맘대로 다니면서 왜 저만 속박하는 건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우아한 척은 다 하는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듯이 비싼 걸로 치장하면 돈 쓴 티가 좀 나야 하는데 되게 겉돌아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들 모두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듯이 굉장히 어색하고 촌스럽거든요. 게다가 제가 시댁에 들어온 건지 연극이 시작된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계신 가사 도우미분들이 다들 오래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부잣집들 보면 몇 년씩 관리해주시는 분들이랑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한 도우미분이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다가갔는데 서재가 어딘지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여쭤보니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과 같은 날 오셨다는군요. 그리고 시누이들도 가끔 방 위치를 헷갈려 해요. 남편도 그렇고요. 남편 말로는 원래 전에는 방마다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쯤 다 떼버렸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방 위치를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줄 지경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집안에 돌아다니던 그 고급진 고양이, 그 고양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 고양이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적어도 고양이가 뭘 먹는지, 화장실을 어떻게 가리는지 정도는 안단 말이죠. 모래 화장실이 없어서 고양이가 막 우는데 시끄럽다고 짜증이나 내고 결국은 고양이가 시누이를 막 핥혔어요. 이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건 그 고양이 하나뿐이라니까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나마 좀 사는 집에 시집간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저런 제가 겪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에는 친구가 원래 잘 사는 사람들 수수하고 얼굴에 부자라고 안 쓰여 있어. 사업하느라 집안일에 관심 없는 경우들 많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시어머니는 엊그제 명품백 사놓으시곤 그것도 까먹으시더라.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해주다가 제가 10계명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피곤하게 집안에 그런 규칙을 만들 이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친구도 이내 제가 맏며느리이니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잘 보이려면 그냥 굽히고 시키는 대로 하라더군요.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10계명 중 3번째는 지식을 높이고 책을 읽어라였습니다. 집안에 책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틈날 때마다 책을 꺼내 들었죠. 그거 하나는 정말 좋았어요. 넓은 집에서 차 마시면서 책 읽고 생각에 잠길 여유도 있고 말이죠. 전 어릴 때 속독 학원을 따로 다녀서 어지간한 소설책을 몇 시간 이내로 읽어요. 그 어떤 두꺼운 소설책도 말이죠.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오고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내기까지 몇 달이 안 걸렸죠.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의 공통점이 읽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뜯지도 않은 것들도 태반이었어요. 그나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들은 앞장만 얼마나 닳도록 읽어댄 건지 초반 5장 정도만 때가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나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인데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같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뉴스 내용을 대화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살짝 내용이 비어요. 단어도 뒤틀려 있고 대통령 이름 모르는 거 보고 시겁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제대로 회사를 경영이나 할까 싶었어요. 땅에서 뚝딱 하고 금덩이가 생기지 않은 이상 의심스러웠죠. 괜히 틀리거나 잘못 이야기할 때면 괜한 제 탓을 했어요. 아는 건데 세연이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주려다 보니까 좀 헷갈렸지 뭐야. 당연히 알지. 어느 수준에 맞춰줘야 대통령 이름을 틀릴 수 있는 건지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4번째 10계명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라인데 이건 진작에 벗어나고 있죠. 매일 절 깔보고 무시하고
태생이 다르다는 둥, 급이 다르다는 둥, 딱 반대로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5번째는 제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참석하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계명 대목이에요. 이 집안 기독교라 제사 없어요. 안 해요. 주말마다 교회 가는데 그걸로 퉁쳐요. 이 대목부터 슬슬 어디서 복사해 온 게 티가 나죠. 10계명의 6번째는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써라. 자산은 후회 없이 쓰는 것이 지혜다. 사실 반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고 있거든요. 어디 누가 줘도 안 가질 것 같은 이쁜 쓰레기들을 그렇게 사요. 생각 없이요. 외국 사이트에서 비싸게 5억 반신욕기를 사서는 배송비만 몇백을 날리고선 안 씁니다. 코드 꼽자마자 온 집안 전기가 다 나갔어요. 전구 다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예인 누가 시상식 때 입었다면서 드레스를 샀는데 그것도 안 입어요. 아니, 못 입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사드린 건데 올해 환갑 넘으신 시어머니가 수지가 입은 걸 어떻게 입어요? 그렇게 막 쓰면서 저한테는 장 볼 때 무조건 시장에서 장을 보라고 하질 않나? 야채는 얼마가 넘으면 안 된다고 돈을 지혜롭게 쓰라며 훈수 지립니다. 양파 한 개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참. 그렇게 시댁의 10계명을 10계명으로 납득할 때쯤 이전에 고민을 토로했던 잘 사는 친구에게 다시금 연락이 왔어요. 뭔가 알 것 같다면서 말이죠. 시댁 집안에 대해서 좀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전 시댁 식구들이 워낙 고고하게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처럼 굴어서 대대로 부자인 재벌 집안인 줄 알았는데 개천의 용,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시아버님이 특허를 내고 그걸 사업 확장으로 이어가면서 크게 히트를 쳤고 그게 정말 대박이 난 거죠. 그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껏 절 하대하고 다른 계층 사람 대하듯이 무시하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게다가 너희 시아버님도 능력자이신데 네 남편이 더 대박이야. 이쪽에 소문이 파다해. 시아버님 대에서 끊길 뻔했는데 네 남편이 더 확장시켜서 초대박 친 거야. 너 진짜 시집 잘 갔다 얘. 이제까지의 시댁에서 받은 서름이 싹 씻기는 말이었어요.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일을 잘하기까지 그것도 천재적으로 잘했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일은 남편만 하는 거고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만 쓰고 있는 거였죠. 저한테 생색만 내고 말이에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바로 회사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돈은 남편이 벌지 지들은 하는 거 없지. 시간은 많지. 그러니 얼마나 제가 눈에 거슬리겠어요. 게다가 회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남편 몫이니 말입니다. 남편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분명 신혼인데 전 신랑 없이 혼자 떠도는 생과부나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이 약속한 대로 일 안 하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만 안 하고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남편 몰래 회사에 들렀어요. 멀리서 남편이 보이길래 너무 반가워서 뛰어가는데 남편이 직원들이랑 일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크림빵이랑 우유를 급하게 먹는 거예요. 직원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 발치에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바빠? 밥은 먹고 일하고 있지? 그럼 잘 챙겨 먹고 있지. 당신은? 나야말로 잘 먹지. 당신 뭐 먹는데? 나? 나는 한식 먹었지, 한식. 아우, 배부르네. 제 눈앞에서 착한 거짓말을 하는데 속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은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나라는 한심 아내는 시댁 씻고 이르려고 달려오기나 하고 전 발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나중에 듣기로는 남편은 정말 한식을 거하게 먹었더군요.
그때 제가 본 건 한식 먹은 후에 간식이었습니다. 10계명의 7번째는 가족을 먼저 사랑하라입니다. 이것도 잘 지키고 있어요. 전 남이니까요. 남편만 퇴근하고 들어왔다 하면 만사 제치고 달려나가고 서로 어찌나 아끼는지. 어느 날은 제가 위경련이 심해서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국화차를 마시면서 속을 달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셋째 시누이가 어쩐 일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지 그래도 걱정은 되는구나 했는데 제 큰 착각이었어요. 국화차를 첫째 언니가 좋아한다면서 저한테 조금만 달라더군요. 그래서 조금 덜어주었는데